그럼 다 그렇게 좀 먹어도 되겠잖아. 그거 빼봐, 네가 잘. 이걸 잡아. 그래서 이걸 그렇지. 살짝 들면 돼.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되지. 입에 대고 먹으면 되잖아. 알아서 하면 돼. 생각보다 양이 좀. 됐어? 위에는 망고도 네가 알아서 퍼먹어. 그렇지? 사상 망고도 퍼먹는 게 낫겠다. 이제 찍었나 내가? 눌렀나? 네, 누르셨는데. 오케이, 그랬어. 자, 우리가 252쪽 겁니다. 250쪽 지질시대 환경과 생명 나왔지. 됐어? 거기 보면 화석과 지질시대 나왔을까? 뭐야? 네.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 유해한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화석이라 불러요. 뼈나 알, 발적, 배설물, 기억은 흔적. 이건 누가 돼? 생물이어도 되고 생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뭐든지 다 뭐야? 다 화석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흔적만 남아 있으면 되는. 그렇지. 흔적, 생물 다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화석의 생성 과정.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표준물에 묻히는 거야. 퇴적층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지각 변동으로 퇴적층이 융기한 후에 침식 작용을 받아 화석이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이제 여기서 볼까? 화석의 종류죠. 화석의 종류. 요거 별표 쳐놓고 화석의 종류 별표 쳐. 화석의 종류는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것과 표준화석으로 나눠져. 시상화석은 뭘 보고 시상화석이라고 해? 시상화석은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해. 시상, 시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야. 상이라는 게 뭐야? 형상상짝은 그 시상은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화석이라고 불러. 근데 두 번째 누구야? 표준화석은 당시의 시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해. 알려주는 건 누구를 알려줘? 시대를 알려줘. 그러니까 얘가 발견된 뭐야? 어떤 시대야라고 하는 거지. 추워 좀? 괜찮아. 그럼 됐고 일단 밑에 보시면 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을 구분하는데 특징이 뭐냐? 봐봐. 시상화석 뭐라고 했어?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이런 건가? 특정한 특정 환경에서만 생존해. 특정 환경에서만 생존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환경 조건이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좁은 지역이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같은 경우는 고사리 같은 경우. 고사리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래가 먹는 고사리 있잖아. 그게 언제부터 살아온 줄 알아? 옛날 공룡시대. 공룡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어. 얘는 고사리 같은 경우 이거 봐봐.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살아가지. 얘는 언제부터? 고생 때부터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산호도 마찬가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데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즉 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살아왔다는 뜻인 거지. 됐어? 근데 시상화석은 뭐야? 당시 시대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야? 특정 시대에서만 생존해야 돼요 라고 해요. 특정 시대에서만. 그럼 얘는 뭐야? 대표적인 얘는 고생대 때는 누가 있을까? 갑주. 갑주어 뭐예요? 갑주는 이게 걔 이름 있었는데. 갑오처럼 생겼어 껍데기가. 그리고 중생대는 누구 있을까? 당연히 공룡이겠지. 근데 신생대는 누구 있을까? 메모드. 그렇지 메모리겠지. 화폐석은 또 뭐예요? 동전처럼 생겼다고. 화폐 동전처럼 생겼다고. 어디 봤어? 됐어? 그렇다면 그런 거네. 예전에 동전 저런 동그란 걸 갖고 동전을 썼어. 그래서 그걸 화폐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갑니다. 시상화석 지층의 환경을 알려줍니다.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요.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야. 그래서 시기를 알려줬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나올까? 잘 나온다. 그래프. 얘가 이렇게 하나 두 개를 할 건데 여기서 y축이 분포 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누구야? 표준 시상. 네. 이렇다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분포 기간이 여기 있고 면적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일단 바뀌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그래프는 뭐 있었어? 생존 기간 나옵니다. 여기선 이게 표준이고 얘가 시상인데 만약에 뭐가 나오면 이게 기간이 나오고 이게 면적이 나오면 여기가 표준이 될 것이고 얘가 시상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얘기가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시상 화석의 예라고 되어 있죠.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원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 같은 경우고요. 일단 표준 화석의 예는 어떻게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와있지. 메모대로 화폐석 같은 경우는 공룡,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누구처럼 생겼냐? 달팽이. 골뱅이처럼 생겼지. 그런 경우 내가 생겼다. 그래서 달팽이처럼 생겼고 골뱅이처럼 생겼어. 근데 이것들이 크기가 뭐 주먹만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막 다양해 좀. 근데 암모나이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실제로. 엄마한테 찾으러 가지. 팔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싸. 비싸진 않아. 그러니까 적을수록 비싸가 되겠지. 비싸다고 그러지. 근데 이건 많으니까. 희소성이 높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많으니까 굳이 비싸진 않아. 그리고 명세 화석 찾는 게 쉬운 줄 아니? 그 유튜브 보니까 되게 쉽게 쳤던데. 어디서요? 바닷가에서. 바닷가. 가자. 근데 우리나라 바닷가에서는 모르겠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 됐어? 그 정도 보시는 거고. 근데 왼쪽 장면 볼래? 왼쪽? 화석의 생성 조건이지. 맨 위에 보면 화석의 생성 조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거 몇 쳐놓고 왼쪽에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얘잖아 왼쪽 맨 위에. 그렇지 그거 몇 쳐놓고. 화석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만들 수 있어. 개수가 많아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찾는 거. 확률이 높은 거. 그럼 첫 번째 뭐야?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되고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지층 속에 빨리 매몰되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썩기 전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썩기 전에 빨리 묻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던 거 맞아보시면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이야.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이라고 됐지. 네. 그건 시상 화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시상 화석으로 뭘 볼 수 있다? 당시 환경이 어떤 거다라고 볼 수 있지. 두 번째 뭐도 볼 수 있냐면 얘들아 화산정식. 공룡이 살면 어디서 살아? 육지. 공룡이 살면 어디서 사냐? 땅에서 사는 땅. 그렇지 육지에 살겠지. 네. 근데 물에서 사는 애들도 있어. 그럼 걔네들을 보고 뭐야? 걔네들을 보고 아 여기 육지였구나 바다였구나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암모나이트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바다. 그럼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면 이 지층은 언제 거야? 바다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라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환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그래서 탐구조력장 과거에 살았던 과거 지구에 살았던 생물의 서식 환경이야. 그림은 산호와 고사리의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모습과 화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산호 나와 있고 보여? 고사리 보이지? 자, 줄 좀 쳐놓으세요. 생물은 과거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서 서식했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확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상 화석이다라고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얘가 환경이 어땠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생각해봐. 봐봐. 내가 어떤 화석을 발견했어. 이게 시상 화석인지 표준 화석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걸 모르지. 그럼 왜냐면 얘가 지금도 살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다라고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살지 않는 거면 애들이 멸종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됐어?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산호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오늘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하므로 지층이 생성될 당시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거야. 두 번째,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오늘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서식하므로 지층이 생성될 당시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거야.
됐죠? 밑에 생물의 서식 환경과 다른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는요, 생물이 퇴적된 이후 지각 변동을 받아서 다른 환경으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 야 무슨 소리야? 사람은 어디 살아? 바다. 바다. 근데 강원도 영월에서 발견이 돼. 강원도 영월이라는 얘기는 뭐야? 산. 산이잖아. 산꼭대기야. 왜 산꼭대기야? 예전에 바다였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이야. 지각 변동을 받아서 올라온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니? 200년 후에 바다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됐어? 오케이. 그럼 253쪽 갑니다. 자,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그건 뭐라는 얘기야? 무조건 무조건 그 뭐냐. 중생대죠. 그쵸. 이런 식이야. 갑주어가 발견되면 이건 무조건 뭐야? 어, 고생인데 바다였구나. 바다요. 왜냐면 갑주어는 바다에 사는 애들이잖아. 됐어? 그래서 이런 시대를 알 수 있는 거고,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이 발견된다라고 됐어. 그럼 봐봐, 지층이 있으면 지층은 뭐야 얘들아? 땅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오래된 거야, 위에 있는 애가 오래된 거야? 맨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거. 그럼 밑에 있는 거의 모양과 위에 있는 모양을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래 있지, 고래. 고래. 고래는 어디에 살던 애들일까? 땅에서. 땅에 살던 애들. 어떻게 알아? 얘의 화석을 발견한 거지. 화석을 갖고 뭘 찾아낼 수 있어? 얘는 육지에 살았다는 거 찾아낼 수 있는데, 다리가 있어. 다리가 뭐로 바뀐 거야? 지느러미로. 지느러미로 바뀐 거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폐가 있고. 그런 것처럼 화석으로 발견해서 뭘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됐습니까? 예. 근데 과거 대륙의 이동, 멀리 떨어진 대륙 화석 비교하면 대륙의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는데, 오른쪽 보면 대륙, 그러니까 오른쪽 과거 대륙의 분포 변화라고 됐을까? 보여? 거기 보면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거 있어. 혹시 찾아봤어? 봐봐, 찾아봐. 글로소프테리스 보여? 어디?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이야, 식물이야. 지금 현재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에 다 발견이 돼. 그러니까 식물이니까 막 다리가 있어서 움직인 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뭐였단 얘기야? 그 근처 환경이 비슷했단 얘기지. 근데 남극의 지금 환경 어떻게 돼? 겁나 추워. 그다음에 아프리카 덥잖아. 그런 것처럼 더워, 추워 이런 것처럼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지금 환경이 달라도 예전에 같았다는 얘기야. 그걸 쭉 옮겨서 맞춰봤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의 대륙으로 보이더래. 그럼 뭐야? 대륙이 이동돼서 지금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던 거 완성합니다.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 지층이 융기라고 하는 건 뭐야? 융기라는 말과 침강이라는 말이 나와. 융기, 침강. 융기는 뭘까? 솟아올라. 침강은 내려가. 융기, 침강. 융기는 뭐라고? 솟아올라오는 거. 침강은 내려가는 거. 그럼 얘들아, 융기와 침강을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융기는 어떻게 돼? 땅이 솟아올랐으니까 바다였던 게 올라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산 꼭대기에서 뭐가 많이 발견되면? 조개 화석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뭐야? 예전에 바다였구나. 그다음에 땅에 봤더니 뭐야? 공룡 화석이 발견. 바닷속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 뭐야? 육지였었어. 그러니까 내려간 거야. 이렇게 찾은 거야. 이해돼? 예. 밑에 봅시다.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이야. A, B, C 있죠. A, B, C. 네. 됐어? A는 언제 거야? A. 고생됐다. 고생대. 왜? 거기는 삼엽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바다야 육지야. 바다. 왜? 거기 보면 산호가 있으니까. B는 중생대 거 육지야 바다야. 육지. 왜? 이 공룡은 육지에 사는 애니까. C는 언제 거야? C는 언제 거야? 중생? 신생? 뭐냐 이거? 고사리는 언제부터 살았대? 고생됐다. 고생대야. 맞아, 틀렸지. 왜요?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신생.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신생대 아니지. 중생대 이후에 중생대 이후. 중생대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 위에 쌓여있지. 그럼 B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뭐란 얘기야? 중생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근데 중생대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신생대 만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생대 이후는 돼. 이해돼? 예. 기억하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기서 지층 C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당시의 환경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다라고 찾는 거고, 중대 B 공룡 화석 발견된대. 중생대 지층이 퇴적될 당시 육지 환경이었다 보시는 거지. 그다음에 환경 A 산호 화석과 삼혈종 화석 발견됩니다. 지층이 퇴적될 당시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이었고 고생되었다. 됩니까? 자,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 A가 생성될 때는 바다 환경이었다가 지층이 융기해서 지층 B와 C가 생성될 때는 육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예. 오케이. 자, 이제 지질시대 갑니다. 이제 암기로 들어옵니다. 암기. 자, 46억 년 전. 재미없. 자, 줄동물 팽이치가 몇 억 년?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로 불러. 현재까지야 다. 됐어?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 등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그러니까 생물이 막 변한 거야. 얘가 막 살던 애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지. 그게 뭐라고? 이게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됩니다. 됐죠?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출현 시기를 경계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부정합은 뭔지만 설명합시다. 얘들아, 정합이란 말이 있어. 정합. 부정합이란 말이 있을 거야. 정합은 층층층 잘 쌓였다는 뜻이야. 계속. 근데 부정합은 쌓이다가 안 쌓이다가 나중에 또 쌓인 거야. 그러니까 쌓였다가 안 쌓였다.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은 거지. 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거고 부정합은 연속적이지 않은 거. 이해돼?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 밑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까? 자, 부정합이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봐봐. 바닷속에서 퇴적물들이 쌓여. 네. 그러면 안 쌓인다는 얘기는 육지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각 변동은 크게 받은가 적게 받은가? 크게 받았겠지. 그러니까 커다란 부정합이 보이면 그걸 경계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로 해. 밑에 갑니다. 부정합. 지각 변동을 거친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어 아래 위 두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은 관계를 부정합이라 불러요. 부정합면을 이룬 두 주층의 경계면을 보고 우리가 부정합면이라 부르는데, 화석의 종류가 확 바뀌어. 시대가 한참 지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화석이 많이 바뀌어. 됐습니까? 부정합 생성 과정은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까지 보시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자, 밑에 갑니다. 지질시대 구분입니다.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왜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안 되냐면 생물도 별로 없었어. 종류도. 그리고 생물이 살았다 해도 주로 바닷속에 살았으니까 딱딱한 부분이 없었다고. 많이 만들어졌어? 오래됐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을까 적게 받았을까? 많이 받았겠지. 그러니까 다 부서져서 없어졌을 거야.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셔요? 기억하셔요. 밑에 보시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어떻게 된다?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줄 좀 쳐라. 선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거의 없는 까닭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생물체의 단단한 골격이 없었으며 화석이 되었어도 지각 변동과 풍화적을 많이 받아 많이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두 번째.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어떻게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집니다. 됐죠? 근데 가장 긴 건 누구야? 대부분이 선캄브리아 시대. 얘가 88. 실제로 생물이 탄생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얘가 여기에서 그림에서 88%가 넘는데. 됐어? 힘이. 넘어갑니다. 긴 거. 1, 2, 3, 4, 5, 6, 7번까지 봐도 돼. 벌써 문제가 나와요. 아, 이거 노트 정리할 거 많네 이거. 파악하기보다 나는 쓰는 게 힘들어. 커트라니. 그래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그냥 조용히 해. 화산도 지층의 한 종류예요. 알지? 화산 지층을 이룬 거긴 한데 화성암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화성암에서 발견되는 거니? 응? 화성암에서 발견되는 거. 야, 화성암은 마그마가 실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네가 만약에 화석이 됐다고 생각해. 너한테 마그마가 왔으면 너 녹아 안 녹아? 진짜 그렇지. 이거 만들어줬겠어? 메리트. 안 만들어주겠지. 맛있네. 종류가 다양해. 1,800원짜리 있더라. 뭐야? 아메리카노냐? 아니, 시골땡 망고라고 있어. 좀
좀 작은 거. 시구탱이요. 밥 먹고서 먹는 거예요. 괜찮은데. 전에 형이가 샀던 거 그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터지는 거. 그런 거. 그래 너무 싫어. 화성을 또 회성하면서 발견되니? 퇴장하면서 발견되니? 그걸 갑자기. 삼엽충도 바다였어요. 부정화? 와사비? 암모나이트랑 화염충 둘 다 고생제 아닌가? 뭐지? 암모나이트가 왠지 고생들 아니네. 암모나이트 중성제네. 삼육충 고생제고 중성제 암모나이트. 그렇고 바다 환경에서 알려준다는 거. 내가 어디 갔냐 덥지? 진짜 어디 갔냐? 너 뜯었냐? 아니? 뜯게 있는데? 이 뒤에 그 있던 거 쓰는 거 아니었어? 여기 껴놨던 덕지는 그 주주치로 어디 갔냐 진짜? 나 뜯은 적 없는데? 누가 딴 사람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책 거기에 쌈이 있어? 답지가 없어서 빨리 세상 좀 해. 얘 답지 도둑 맞았는데. 답지가 없어서 세상 못해요. 얘 답지 도둑 맞았는데. 야 이걸 쫓아가고 있어. 나 진짜 못 뜯은 거 아니야? 나 안 뜯었는데. 얘 겁나 웃기고. 근데 그 거기에 방 여기에 나 있겠지 뭐. 아니 뭐야 3의 1의 표가 아니야? 3의 1의 특정 환경이면은 시지. 이게 왜 시? 화석의 아 특정 환경에 살았어. 화석의 변화. 회전물에 네. 배불러. 배불러.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이거 먹어도 배불러. 다 좋아. 화석 직업. 아침 대용. 시표 표시 그들은 무르 선고중심기 이름이 왜 칸브리아지? 누가 지었길래? 캄브리아기 전. 칸브리아 선이 앞전자야. 그러니까 고생대 제일 처음이 선 캄브리아기라는 게 나와. 칸브리아라는 게또 있어요? 고생대 어떤 고생대가 또 새로 나누면 고생대가 또 나뉘어요? 나뉘어줘야지 원래. 우리는 크게 배우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지구학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배워. 트라이아스기인가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대각기, 트레이아스기, 쥐라기 이런 것들 다 중생대 그때를 얘기하는데 페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고생대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제일 시작이 캄브리아라는 게 있거든. 캄브리아기거든. 오르노비스기, 캄브리아기 뭐 이런 것들인데 캄브리아 전이 선캄브리아. 현생 이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그 트라이아이스랑 뭐 나온 적이 있나? 그 주라기나 주라기 아니 저 사각 주라기
문제 내용 없지? 원하는 거 없지? 네. 자 255쪽 갑니다. 지지시대 환경과 생물. 됐어? 선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맑게 빙하기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히 모르지. 수력분법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화석이 드물게 발견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추정을 하는 건 판게아라는 거 얘기했어. 판게아가 하나 일겼지. 네. 판게아는 아니고 이 전에도 즉 선캄브리아 시대에서도 하나로 붙어 있었던 때가 많이 있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 자, 생물은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어요. 왜냐면 개체수가 적고 생물체에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없었으면 화석이 되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마다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서 최초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줄 좀 칠 거. 생물의 유해한 자외선이 바닷속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오존층이라는 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다 바닷속에 살았던 얘기야. 이해돼요? 바다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에 출현해서 바다와 대기로 산소 방출할 건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돼 있지? 후기에 다세포 생물에 출현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형성 줄줄줄나 다세포 생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그러니까 호주야 호주. 호주에 에디아카라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 에디아카라 지역에. 거기에서 다세포 생물들이 발견됐다고. 그것들이 누구니?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오른쪽 잠깐 볼래? 스트로마톨라이트 보일래? 가장 오래된 생물 흔적으로 남세균 여러 개로 쌓여 만들어진 퇴적 구조이다라고 얘기해. 됐어? 이게 선캄브리아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이다라고 그런 거야. 그다음에 육지가 온다. 육지 보통 화석 온다. 초기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러니까 오존층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못했으니까 바닷속에 살았겠지. 그것들이 어떻게 돼? 남세균 출현 이후 점차 산소가 쌓였지만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물이 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밑에 고생대 환경과 생물. 자, 기후는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게 있었다. 그 다음에 수력분포 줄 좀 쳐놔.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됐다.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됐다. 얘들아,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됐다는 얘기 생물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그때 가장 큰 대멸종이 나타나요.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대멸종이 나타나. 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자, 초기에 해양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뭐가 많았어? 산소가 많이 만들어졌거든.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많아져서 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육상생물이 출현합니다. 줄 좀 전에 육상생물이 출현합니다. 왜 출현해? 오존층 형성됐기 때문에. 됐어? 뭐가 형성됐다? 오존층. 그렇죠. 오존층이 형성됐다. 그다음 밑에 보면 말기에 삼입종, 방추충 중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바다와 육지는 그냥 쭉 니네가 읽어주십니다. 생물들 같은 게 니네가 외우셔야 돼요. 어? 네. 밑에 중생대 환경과 생물. 자, 줄칩니다. 빙하기가 유일하게 없었던 데가 이때야.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수력분포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대륙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다. 줄 좀 치고 판게아 분리. 그러니까 이건 언제야? 고생대, 그러니까 중생대 초기야. 됐어? 어떻게 된다? 중생대 초기야. 알았니? 생물을 보면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면서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 이후 생물 다시 번성했고요. 말기에 공룡, 암모나이트 등의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요. 육지는 파충류, 거시식물 번성됐고요. 속시식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 조류가 출현했습니다.까지 보시는 거죠. 거시식물이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생대는 누구였어? 양치식물이었거든. 근데 얘는 거시식물이야. 식물 자체는 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 양치, 거시, 속시 이런 식이야. 양치가 뭐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치카치카 이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하려면 하지 말하는 마. 너 하면 내너 매장시킬 거 같아. 양치식물은 고사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 씨가 아니라 포자로 번식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번성했다. 살림을 잃었다가 그다음 누가 나중에 거시식물이 나타나. 시방이 노출된 거. 나중에 속시식물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소나무 거. 일단 뒤로 가면 마지막 신생대 환경과 생물이야. 그럼 뭐라 됐습니까? 신생대 환경과 생물 보면 자
전기는 대체로 온난지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에 대해서 빙하기 몇 번? 네 번. 간빙기? 세 번. 오케이 이런 식이야. 뭐 그다음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현재에 비슷한 수륙 분포가 형성됐다라고 돼 있죠. 생물은 보면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전환한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했다. 넓은 초원이 형성됐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이루었다라고 이루어져. 뭐 매머드 같은 거 포유류가 나타나는 거죠. 스멜로돈도 있었는데. 어? 그치. 스멜로돈. 빙하기에 있었잖아. 뭐라고? 검치호랑이. 검초랑 있잖아요. 어. 스멜로돈.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탕립지.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C를 보면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나와 있을 거고요. 대멸종은 생물이 급격히 많이 없어지는 거야. 대멸종이라고 해서 싹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거의 많은 양의 종류가 없어진 걸 얘기한다고. 99%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원인이 딱 하나야라고는 얘기를 못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수륙 분포 변화 및 해수면의 변화, 수행성 충돌, 대규모의 화산 폭발,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이런 것들이 다 대멸종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판계 현상이야.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류가 단순해졌고 기후대가 단순해졌다. 수행성 충돌로 생긴 재와 먼지가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했고요. 화산 폭발, 방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이 하강했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화산가스가 대기로 유입되어 산성비가 내리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온이 상승했다. 화산 폭발했다고 무조건 온도가 상승된다, 온도가 내려간다가 아니라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하강되는 경우도 있어. 화산재가 많이 발생되면 온도가 내려가. 근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 올라갈. 올라가야죠. 올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 언제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탐구자료책에 보면 보여? 보여? 대멸종 횟수 5번 정도. 됐습니까? 횟수. 257쪽 생물 다양성.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생태 공간을 채우며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오늘날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있었어야 돼? 대멸종이 있어야 생물종이 더 다양해지고 더 발전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됐어? 나중에 저희가 다 죽고 나중에도 대멸종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오, 어디까지? 263까지 줄게. 다음 주는 수업해야 하네요. 어디까지라고요? 263쪽.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알았지? 다 다음 주 오는 겁니다. 알았니? 네. 설날 용돈 많이 받고. 알았지? 뭐 벌써 이제 10시 13분. 고등이야. 고딩이잖아, 내가. 네. 고딩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뭐 했으면 알바할 수 있나? 돈이 늘겠죠. 그렇지, 돈이 들겠지. 아. 뭐야, 그 세뱃돈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알았지? 알아서 잘 많이 받으세요.